오늘은 강의를 프린트물 보면요,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배경이라고 쓰인 게 있을 거예요. 예. 우리가 세종시에서 살고 있고 세종시에서 활동하고 있으면서 사람들이 세종시로 행정수도가 진짜 오느냐 안 오느냐 뭐 이런 걸 묻는 사람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부동산을 하면서도 그걸 내가 자신 있게 대답을 못 한다. 이 답답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세종시로 행정수도가 왜 오느냐,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내가 부동산을 하다 보니까 저도 다른 강의보다 그게 여러분들 가슴 속에 일단은 내가 세종시에 산다는 긍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앞으로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이 얼마 오를 거야. 그런데 내가 투자를 하면 세종시에 투자하면 얼마 오를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럼 그걸 세종시로 행정수도가 올라 그러면 뭘 보고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세종시 행정수도 온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러면 그건 뭘 보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정치인들 입에서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행복도시가 개발이 됐죠. 그럼 행복도시는 무슨 법으로 개발된 거예요? 이 행복도시가 개발이 되면 그냥 대통령이 여기 개발합시다 이래가지고 개발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떤 법률에 의해서 개발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행복도시법이란 법이 있어요. 그 법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여기 세종시가 개발이 된 거예요. 행복도시가. 그러면 우리가 국회나 대통령실이 앞으로 내려온다고 얘기를 해요. 대통령 제2집무실 국회의사당 있잖아요. 그러면 저거에 내려오려면 그냥 내려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법률에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그 프린트물 근데 거기에 이제 그거는 빠졌는데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앞에 여기 보면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을 위한 영기 공주지역 행정주의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이게 행복도시법이에요. 이게 이 법입니다. 이게 이 법이에요. 이 법에 의해서 행정주의 복합도시가 개발이 됐어요. 이 법이 통과 안 됐으면 개발 뭐 했어? 이 법 누가 만들었어요? 2005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참여정부가 만든 거예요. 이게 2004년에 신행정수도 특별법을 만들었다. 그게 위헌 판결을 받고 그러면 도시로 가자. 여기가 행정수도에서 행정주의 복합 도시로 바꾼 거예요. 약간 트릭을 쓴 거죠. 그래서 이 법이 국회가 통과되면서 세종시가 개발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게 이명박 정부가 가장 많이 반대했어요. 세종시 내려오는 걸. 근데 공사를 가장 많이 한 건 이명박 정부예요. 왜요? 국가가 하는 일은 법률에 의해서 집행이 되다 보니까 안 할 수가 없으니까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16조 2를 한번 보세요. 저 뭐라고 써 있어요? 한번 보세요. 16조 2. 대통령과 그 소속 기관의 집무실 배치. 써있죠? 저기에? 저 뭐라 써 있어요? 대통령과 그 소속 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주심 복합도시에 집무실을 설치할 수 있다. 이랬잖아요. 그죠? 그럼 뭔 얘기예요? 요 조문 하나에 의해서 요 조문 하나예요. 저 조문 하나. 요 조문으로 인해서 세종시의 제2집무실이 지어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거예요. 요 조문 하나 때문에. 그게 이 조문을 하나 넣기 위해서 여당과 야당이 많이 싸웠을 거예요. 네? 저 조문 하나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 조문이 만들어짐으로써 이제 세종시의 행정주심 복합도시 건설청이 대통령 집무실을 이제 건립을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거예요. 그럼 이
행정지 복합도시를 지금 저 법률을 집행하는 기관이 어디예요? 행정주심 복합도시 건설청이 살거든요. 그러면 건설청에서 제2 직무실 이제 설계도 하고 이제 집행을 할 거라는 얘기죠. 근데 행정주심 복합도시 건설청 안에 들어가 보면 대통령 직무실이 언제까지 내려온다고 그 안에 있어요. 써 있어요. 그 안에 몇 년도까지 내려온다고 써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 거예요. 2027년도. 네? 그 고시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 날짜까지 다 못 박아 있다고 그 안에.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 막 정치적으로 막 이게 풍랑을 치면서 계속 딜레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2027년은 어렵다고 봅니다. 하여튼 근데 하여튼 법에 지금 이렇게 법률이 나와 있으면서 2027년에 지금 행정주시 복합도시 건설청의 고시를 보면 그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2027년으로. 그래서 신문 기사에 2027년까지 내려온다 이런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뭐가? 대통령 제2 직무실이 요 법 한 줄 때문에 세종시에 앞으로 건립이 된다. 근데 그것도 2027년까지로 써 있습니다. 근데 제가 2027년까지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하여튼 이렇게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국회의사당은 국회가 여기에 건립이 되기 위해서는 그 법률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한번 볼게요. 그것도. 자, 그건 어디 있냐? 이 국회법이 있어요. 국회법. 응? 자, 국회법을 한번 보세요. 자, 국회법 22조의 4. 여기 뭐 써 있어요? 국회 세종의사당. 저기 써 있잖아요. 국회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 써 있잖아요, 여기. 그리고 자, 이 설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으로 정한다. 있었어요. 그럼 국회 규칙을 정했냐? 했어요. 그 규칙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러면 국회는 언제까지 내려올 거냐? 지금 국회 그 홈페이지 가면 2031년 이런 나와 있는 날짜가 거의 나와 있습니다. 거기도. 네? 그래서 세종시로 대통령 직무실은 2027년, 국회는 2030년, 2031년에 내려온다고 많은 사람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저 법률에 의해서 지금 이 법률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발표한 자료가 나왔었기 때문에. 네? 자, 우리가 법률은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이거를 지금 현행 권력을 갖고 있는 기관에서 집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대통령, 지금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저게 27년 한다 그래놓고 한 개도 뭐 했어요. 근데 요번에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공약으로 뭘 내걸었어요? 자기 임기 내에 세종시에다가 대통령 직무실하고 국회의사당 다 건립하겠다. 이 공약을 내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이제 진짜 내려오나 보다. 네? 근데 우리는 법을 이렇게 보고 있었으니까 진짜 내려올까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에이, 그거 어려워. 서울이 수도지. 이런 소리 많이 합니다. 네? 서울이 수도지. 근데 법률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자, 우리가 중앙정부 이걸 집행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장이 안 하면,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법률을 어긴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 나와 있는 내용을 안 하면 뭐라 그러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시기요? 아직 시기는 법률에는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여기다가 몇 년도 몇 월까지 한다 이렇게 찍어 놓지는 않았어요. 그건 없다고. 그러면은, 자, 우리가 이게 법률을 집행하는 기관이 일단은 권력을 갖고 있는 여당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여당이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공약을 해야 안 해? 공약을 하죠. 그러면 그 공약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는 또 이제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진정성이 있는 게 민주당이 아무래도 진정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노무현이가 만든 도시다 보니까, 예? 예. 그래서 요번에 또 대통령이 또 민주당이 될 사람이 또 되니까 진정성 있게 보는 거예요, 이제. 근데 요번에 지금 저 이재명 씨가 자기 임기 내에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공약을. 그 다음에 이제 국회는 누가 이걸 집행을 해요? 국회의장이 하잖아요, 거의. 그게 국회의장은 거의 지금 또 민주당들이 잡고 있다 보니까 거의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디요? 지금요? 지금요? 아, 집무실이 지금 만들어 놓고 쓰지는 않아요. 예. 아직 세종시에 제2 집무실 없어요. 이제 임시 집무실 같은 건 있어요. 임시로 와서 있는 데는 제2 집무실을 만든 게 없어요. 아직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제2 집무실 위치가 어딘지 아세요? 아, 그거를 보면 또 금방 이렇게 들어오는데 제가 자꾸 의심을 하니까 그걸 내가 보여주고 싶은데 지금 행정주민 복합도시 건설청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이게 국가 상징 공간이라고 있어요. 여기 그 국회가 들어오는 위치가 어딘지 아세요? 국회는 알죠? 다니면서 봤을 테니까. 거기가 아니고 지금 그 국무총리실 공간 아세요? 국무총리실 공간? 지금 국회가 있는 그 주변이 국가 상징 공간이에요. 그 전체가. 그게 210만 제곱미터, 210만 제곱미터니까 60만 평 정도 됩니다. 그 전체가. 전체가 60, 그렇게는 국가 상징 공간을 했는데 거기다가 뭘 하려고 국가 상징 공간을 만들어 놨다? 국회하고 청와대를 넣으려고, 대통령실을 넣으려고 국가 상징 공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60만 평에다가. 그럼 근데 국회 의사당이 63만 제곱미터야. 그럼 그거 빼면 나머지는 다 뭐다? 대통령 집무실 부지다. 이래 보면 돼요. 210만 제곱미터에서. 아, 내가 인터넷 찾아줄게. 잠깐 기다려보세요. 예,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을 들어가면 자료가 있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행정 중심 도시 건설청. 여기서 검색을 국가 상징 국가 상징 쳐볼게요. 아, 국가 상징 구역 밑그림 그린다 나오죠. 자, 이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있나? 여기 나와 있나? 여기에 있나? 모르겠네. 그거는 위치가 나온 건 아니네요. 오늘 다른 데 있나 보네요. 요거 국제분 이거 아니다. 뭔가
나는 자료를 내가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있는데 제가 찾아드릴게요. 잠깐만. 제 자료에 있어. 행정수도 세종시 가는 이게 내가 올려놓은 자료예요. 여기 가면 여기도 자료를 안 올려놨네. 없네. 어디 내가 올려놓은 게 있는데 그게 그냥 볼게요. 대통령실 위치. 위치가 여기 나왔네. 이것도 내가 올려놓은 자료. 여기 보면 지금 요 동그라미 원이 그려져 있죠. 여기에 국가 상징 공간인데 여기 어딘지 아세요? 요거 위치. 감 안 와요? 세종시 지도를 행복도시를 많이 보면 감이 올 거예요. 요 자리 있잖아요. 요거 노란색 요게 국회의사당 부지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가 뭐냐 하면 국가 상징 구역이에요. 저게. 그러니까 결국은 요거 빼고 나서 청와대 부지가 여기예요. 대통령실 부지가 여기라고. 지금 여기요. 어? 여기가. 요 지금 내 그림 그려놨죠. 여기가 세종 국회의사당 부지고요. 여기 대통령실 부지야. 여기가요. 여기가. 그래서 지금 여기가 국가 상징구역이라고. 여기가 국가 상징구역. 그래서 세종시로 청와대도 그저 대통령 집무실도 국회의사당도 2031년까지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는 제가 자료가 없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료가 다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여러분들은 못 보여줬을 뿐이에요. 못 보여줬을 뿐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그러면 앞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국회의사당도 오고 대통령 집무실이 오면 여기가 뭘로 변하는 거예요? 뭘로 변하는 거예요? 수도가 되는 거예요. 예? 수도. 그죠? 처음에는 이제 하나의 국가, 일국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속에 서울도 대통령실이 있고 저 국회가 있고 그래서 일국가 이수도가 될 거예요. 일국가 이수도가 처음에는 2030년 가면. 근데 전국에 가서는 서울에서 수도를 세종으로 다 옮겨와야 돼요. 근데 그거는 뭐가 문제가 생기냐? 헌법을 개정해야. 근데 서울에서 전체를 다 끌고 온다 그러면 헌법 개정해야 안 해? 반대 세력들이 있겠죠. 그래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돼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게. 그래서 제 생각인 그래요. 일국가 이수도로 해서 어느 정도 흘러가야 돼요.
흘러가다가 아니다. 서울에서 대통령실, 세종시 다 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또 나와. 왜 나올까요? 왜 나올 걸까요? 왜? 왜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런 차원에서 자, 그래서 오늘은 저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배경이라는 프린트 있죠? 요거 한번 볼게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건 내가 만든 자료예요. 이건 자료인데 세종시로 왜 행정수도가 오느냐? 자, 이런 자료예요. 아까 법률은 봤으니까 이제 이해를 했는데 세종시로 왜 행정수도가 오느냐? 자, 이게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배경입니다. 자, 인터넷도 많이 올라가 있어요. 제가 많이 올려놔가지고 자, 거기에 보면 자, 첫 장을 한번 넘겨보면 프린트물에 뭐가 있냐면 잠깐만요. 내가 여기 인터넷에 올려놓은 거 있으니까 그걸로 한번 보죠.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이후 여기 보면 행정수도 탄생 과정. 자, 저기 보세요. 박정희 대통령이 1975년도에 백지계획이라는 걸 발표했어. 백지계획. 1975년에. 그게 뭐예요? 1975년에 공주 영기에다가 행정수도를 하겠다고 그때 발표를 했어요. 그 당시에 백지계획입니다. 그게. 여러분 머릿속에는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때 알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근데 1975년도에 왜 저걸 발표를 했을까? 지금부터 벌써 55년 전 얘기야. 50년 전 얘기야. 근데 50년 전에 왜 저걸 발표했을까요? 그때도 서울은 머리 아프다. 에? 왜 휴전선하고 너무 가깝고 전쟁 터지면 그 다음에 사람들이 자꾸 수도로 오니까 모여오니까 이 서울 사람들은 잘 살고 지방은 못 살고 그때도 그런 게 눈에 보였어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도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도 이 1975년에 이걸 벌써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저게 실행이 됐어요 안 됐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어떻게 됐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의 손에 죽었잖아요. 그러면서 없어진 거예요. 그게 사문화돼 버렸어. 그게. 근데 그 다음에 누가 이걸 꺼내 들었어요? 2005년에 2004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신행정수도 특별법을 만들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2004년도에 대통령이 원래 그 사람이 대통령 될 분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걸 들고 나오면서 대통령이 된 거야. 그러니까는 획기적인 공약 하나로 세상을 정치를 한 거예요. 권력을 정치한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래서 대통령을 한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2005년도에 발표를 했어요. 그 다음에 2012년도에 가서 세종특별시가 탄생을 했죠. 그러면서 중앙정부가 세종시로 내려온 거예요. 지금 중앙정부는 세종시 다 왔어 안 왔어요? 중앙정부는 다 왔어요. 지금 서울에 몇 개 부처뿐이 없습니다. 에? 서울에 몇 개 부처, 서울에 있는 거 얘기해 보세요. 뭐 있어요 서울에? 법무부, 또 여성가족부, 외무부, 또 행정안전부, 통일부. 요거뿐이 없어요. 비경제부서죠. 세종시 다 왔어요 지금. 그러면 지금 중앙정부는 어디 있어요? 세종시에 있어요 지금도. 응? 중앙정부는 다 세종에 와 있다고. 단지 안 내려온 게 뭐예요? 국회하고 대통령실만 안 온 거예요. 다 왔어요 이제는. 예? 거의 반은 왔다고 벌써요. 예?
이거 원고고. 근데 지금 이게 왔긴 왔는데 이 대통령실하고 국회의사당을 세종시에 지어야 이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 수도의 개념이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 수도의 뜻, 그건 어디 있어요? 법률에 정해져 있어야지 그런 것들이. 그래야 우리가 수도 얘기하는 거예요. 법률의 개념이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 법률의 개념 없어요. 우리나라 법률에는 수도의 개념 자체가 없다고. 근데 어디 있느냐? 자, 2004년도에 신행정수도 특별법 발표할 당시에 그때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내릴 적에 그때 수도의 뜻에 대해 개념을 만들어 놨어요. 그때 수도의 뜻이 뭔가 하면 대통령실하고 국회의사당이 있는 지역을 우리는 수도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그때 그 당시에 지금 저기 그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판결할 적에 그 판결문을 보면 거기 나와 있어요. 그 판결문 안에 있다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수도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대통령실이 있어야 되고 국회의사당이 있어야 돼요. 네? 그럼 우리나라에 대통령실하고 국회의사당이 서울뿐이 없잖아요. 그럼 수도가 서울이에요. 자, 근데 앞으로 여기가 대통령실하고 국회의사당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세종도 이제 수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일국가 이수도 시대가 온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가다가 지금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자기 임기 내에 한다고 그러니까 2030년 경이면 세종시 행정수도가 오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응? 자, 그 한 장만 더 넘겨보실래요? 한 장만 넘겨보시면, 자, 그러면 우리가 옛날을 한번 역사도 한번 보자고. 옛날 역사. 우리가 여기 충청도 행정수도 탄생 과정이야. 충청도요. 우리가 충청도에 옛날에 태조 이성계가 1392년에 이 계룡산 신동안에다가 도성축제를 했었습니다. 그럼 뭐예요? 여기다 수도를 만들려고 그 당시에 계획을 했었어요. 이 바로 옆에야 계룡산 신동안. 여러분들 가봤어요? 전 가봤어요. 거기에. 응? 가봐서 거기 가보면 옛날에 도성축제하는 주춧돌 돌의 흔적이 있어요. 지금도. 에? 하다 말았다고. 1392년에 태조 이성계가. 근데 그때 그걸 여기를 하다가 한양으로 다시 올라가서 포기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계룡에다가 신동안에가 도성축제 하다가 포기했을까요? 이성계가. 포기한 이유는 위치가 너무 남쪽이라는 얘기예요. 조선이 우리 한반도로 봤을 적에는 여기 계룡산이 남쪽이 맞죠? 그죠? 한반도 전체를 봤을 적에는 그죠? 그러니까 한양 쪽으로 올라간 거예요. 결국 너무 남쪽에 치우쳤다 이런 얘기예요. 그 너무 남쪽에 치우쳐다 보니까 전 국민이 이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수도가 어디 있어야 돼요? 국토의 중앙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때도 지금 한양이 수도가 된 이유도 국토의 중앙에 있었으는 게 된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때 1392년에 이게 여기다가 수도 만들라 그래다가 자 다시 한양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랬던 것이 1975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다시 백지 계획으로 다시 충청도 수도를 끌고 나왔죠. 그죠? 여기 보면 박정희 대통령이. 근데 여기 신기한 게 또 하나 있어요. 지금 여기 산을 한번 보세요. 산. 이 산 보세요. 이게 북한산입니다. 북한산 뒤가 어떻게 생겼어요? 저거? 봉우리가 삼각형이죠. 그래서 북한산을 우리는 뭐로 불러요? 삼각산이라고 부릅니다. 가노라 삼각서나 다시 보자 한강수야. 옛날에 그 시도 있었죠. 이게 삼각산이에요. 북한산이. 근데 대통령 제2집무실이 들어설 세종시 안에 있는 원수산은 이거예요. 이건 어떻게 생겼어요? 이것도 삼각산입니다. 이것도 삼각산이에요. 묘하게 생겼죠. 왜? 저런 걸 보면서 뭘 느껴요?
권력이 이전하는 데는 우리가 삼산이수, 배산임수 이런 얘기 많이 하실 거예요. 이런 땅들 안에 있구나. 최고의 입지에 들어오는구나. 자, 이런 걸 보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이게 삼각산입니다. 우연치 않게 다 삼각산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태조 이성계가 1390년에 이성계 도성 축제로부터, 자, 우리가 지금 2030년에 만약에 대통령 직무실이 지어진다면 몇 년이 걸려? 638년이 걸립니다. 우리가 충청도 수도 오는 게 태조 이성계로부터는 638년이 걸립니다. 근데 박정희 대통령 백지계획부터는 55년, 노무현 대통령의 신행정수도 특별법부터는 26년이 걸리는 거예요. 이게. 그럼 이런 세월이 걸려서 수도가 생기는구나. 그럼 여기서 뭘 느껴요, 우리는? 뭘 느껴요? 뭘 느끼죠? 한 번 터진 역사의 물줄기는 늦게 흘러가지만 막을 수는 없구나 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네? 자, 우리가 역사라는 게, 자, 우리가 문명이라는 거는 한 번 터지면 계속 흘러갈 수밖에 없구나. 네? 자, 그게 문명의 역사구나. 자, 그럼 왜 이런 얘기가 있잖아. 옛날에 통일신라가 망하고 고려가 탄생을 하고,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탄생을 하고, 조선이 망하고 대한민국이 탄생하고, 언젠가는 대한민국도 망한다 안 망한다? 망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세상의 이치라는 얘기예요. 그걸 이런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예? 그러면 대한민국 다음에는 어떤 나라가 탄생할까요? 제가 우리나라와 대한민국 너무 국호가 길지 않아요? 그 제가 이런 얘기예요. 그냥 대한 좋다. 예? 대한. 예? 우리나라, 미국, 지금 외국 나라도 보면 국가명이 두 글자가 가장 많아요. 미국, 일본, 중국, 소련, 영국 다 두 글자입니다. 우리만 뭐 잘났다고 네 글자야. 예, 그래서 좋습니다. 한국도 좋습니다. 예? 한국도 좋고 대한도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대한이든 한국이든 바뀌는 시대도 온다. 예? 그 제가 나중에 가면 점쟁이 될 거예요. 저 산아래 돗자리 깔러 이제 갈 거예요, 제가. 그런 시대는 분명히 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역사의 역사. 우리가 과거 역사를 보면 미래 역사를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해봐. 그럼 나라가 망하질 말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옛날에 우리나라가 고조선이 처음에 탄생했어. 그럼 지금도까지도 고조선이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나라가는 탄생해서 멸망을 해요. 왜 멸망을 하는 거예요? 나라가 탄생했다 멸망을 해요. 계속. 에? 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죠? 나라가 탄생해서 멸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오래도록 흘러가다 보면, 에? 자, 나라가 부패하고, 자, 관리들은 폭정을 삼고, 결국은 부에 편중합니다. 에? 서민들은 살기 어렵고 부자는 잘 살고, 자, 이런 시대가 계속 흘러가다 보면 백성들은 개혁을 원해요, 안 해요, 원해요? 원하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또. 그죠? 우리가 조선이 망한 것도 다 그런 거예요. 에? 왜 나라가 뺏겼겠어? 힘이 왜 없겠어? 에? 관리들이 맨날 위에서 권력 다툼이 하고 이러니까 나라가 망한 거야. 다 백성들은 살기 어려우니까 결국에 가서. 그러면 새로운 나라가 또 탄생하는 거예요. 에? 그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세상의 이치. 요번에 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했어. 왜 당했어요? 에?
계엄이라는 걸 또 잘못하셨잖아. 그죠? 그게 세상의 이치라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가 다. 예? 모든 게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모든 그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 백성들은 어떻게 하든 간에 잘 사는 걸 원하는 거고, 관리들은 어떻게 하든 간에 저들 한 푼 더 챙기려고 하는 거고, 예? 이러다 보니까 자꾸 어려워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국민들은 새로운 세상을 또 원하는 거고, 그러다 보면 나라도 망하고 또 새로운 나라가 탄생을 하는 거고, 그게 이제 우리 세상 돌아가는 이치다. 자, 그러면 거기 자 요거 프린트물 5쪽 한번 보실래요? 5쪽. 세종특별시로 행정수도 이전하는 배경이 나와 있어요. 배경이 거기 보시면 첫 번째가 뭐야? 국토의 균형 발전. 요 자료는 내가 어디서 꺼내는 건 세종시청에서 꺼낸 거예요. 거기 보시면 뭐라 써 있어요? 수도권의 면적은 국토의 11.8%인데, 자, 인구는 49.2%가 살아요. 자, 주택수는 46%, 사업자세는 47%야. 그러니까 모든 게 어디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수도권만 잘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럼 지방은 못 사는 거고, 지방 인구가 지금 소멸된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 그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자, 이런 게 자꾸 발생하다 보니까 수도가 어디로 가요? 서울에서 세종으로 오는 거예요. 그죠? 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없으면 수도가 서울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게 계속 발생하다 보니까 우린 뭘 원해요? 너만 잘 사냐? 우리도 잘 살자. 자, 이런 걸 원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세상이 자꾸 흘러가는 겁니다. 자, 한 장 또 넘겨볼래요? 두 번째 장 보시면 뭐라고 써 있어요? 도 5,600년의 한계와 국호 변경. 자, 나라가 탄생해서 멸망할 때까지는 우리나라를 봤더니 500년, 600년이에요. 우리나라가. 더 가니까 뭐예요? 더 진행을 하니까 나라가 부패해가지고 망해요. 지금 그 밑에 도표 한번 보실래요? 그 밑에 도표 한번 보시면, 자, 고구려는 몇 년이면 668년, 백제는 678년. 자, 통일신라는 991년 갔어요. 근데 통일신라가 원래는 676년이에요. 근데 991년을 갔는데 여기는 삼국 통일을 해가지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었어. 그게 천년의 역사를 자랑한 거예요. 통일신라가. 이거는 삼국 통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안 그러면 여기도 600년에 망한 거예요. 676년이죠 다. 응? 고려는 474년, 조선은 518년이야. 그럼 우리나라가 탄생해서 멸망할 때까지 몇 년이 걸려요 보통? 500년? 600년입니다. 우리나라는 더 이상 존속이 안 돼요. 왜? 나라가 부의 편중화, 중산층의 몰락, 이런 게 나타나는 거예요. 네? 이러다 보니까 개혁을 원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조선이 지금 518년 동안 수도였어요. 조선 518년.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가 35년. 지금 대한민국이 1945년부터 2025년까지 한 80년. 이거 다 더해보세요. 몇 년인가. 이 다음은 633년 나와요. 그러면 자, 우리가 한양 서울로 거치는 동안에 수도가 여기 630년 동안 부귀영화를 누린 거야. 수도권 사람들이요. 서울 사람들이. 그죠? 그럼 이 정도 됐으면 이제는 서울 수도도 옮길 때가 왔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 써놓은 게 뭐예요? 위에 보면 결국 한반도에서 나라가 탄생해서 멸망할 때까지 기간은 개혁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600년을 넘지 못한다. 보는 거예요. 이제 제가 쓴 주관적인 그림이었지만 이론적으로 보니까 그렇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600년을 넘지 못한다. 나라가 탄생해서 멸망할까지. 그러면 대한민국도 망한다. 그러면 국호가 대한이 되든 한국이 되든 새로운 나라가 탄생할 시기가 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나오는 겁니다. 자, 근데 그 위에 한번 볼게요. 그 위에 보시면 서울이 경주처럼 천년의 역사를 누릴 수도 있잖아, 그죠? 서울이. 근데 서울이 천년의 역사를 누릴 수 있어요. 서울 사람들이 개혁을 하면. 자, 근데 개혁이라는 게 뭐 대통령 직무실과 국회의장 세존 이전으로 정치 개혁을 하고 서울대 육사 등 지방 이전으로 교육 개혁, 자 삼성, 현대 등 지방 이전으로 경제 개혁 이런 걸 한다면 서울이 수도로서 천년의 역사를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서울에서 청와대 대통령실로 내려오는 것도 난리를 치는데 현대 삼성 빼낸다 그러면 서울 사람 뭐라 그럴까? 내가 봤을 때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보시면 뭐라고 썼냐면 기득권 세력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을 리가 만무단 얘기예요. 예? 만무에서 수도가 서울에서 세종으로 이전을 하면서 국호도 변경되는 시대의 탄생은 불변이다. 불변이라는 소리는 뭐예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국호도 변한다. 수도도 세종으로 간다. 이게 불변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불변이란. 자 봐요. 내가 서울에 아파트에 30억을 살아. 내 아파트 60억 만들고 싶어요? 안 만들고 싶어요? 내가 서울에 살면, 강남 살면 만들고 싶겠죠, 그죠? 그건 사람의 본능이니까. 근데 그러다 보면 지방 사람들은 죽어 안 죽어? 서울 아파트 60억, 70억 하면 그거는 자꾸 뭐 어떻게 된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서울이 망하는 걸로 가는 거예요. 서울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지방으로 다 빼내야 돼, 이제는. 그래 되면. 그죠? 개혁을 해서 너도 잘 살고 지방도 잘 사는 그런 시대를 열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응?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한국으로 변하는 그런 시대는 앞으로 10년 안에 올 수도 있다. 네? 제가 이러다 허경영이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럴 얘기가 있습니다. 자, 한 장 넘겨보실래요? 7쪽 보실래요? 국도 한쪽에 위치한 서울. 자, 그럼 서울을 보면 지금 서울 부산 목포에서 4시간 5시간 걸립니다, 자동차로. 근데 휴전선에서는 1시간이면 내려와. 근데 이게 너무 한쪽에 있잖아요. 서울이, 그죠?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전 국민이 고르게 이용할 수 있는 중앙에 있는 게 맞습니다. 수도라는 게 아니. 자, 또 한 장 넘겨볼게요. 안보 문제. 자. 지금 미군이 어디 와 있어요? 미군이 어디 와 있어요? 미군이 어디 있어요? 평택이 있죠. 지금 북한이 한국을 침입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한국을 침공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한국에 미군이 존재하니까 침공을 안 하는 거예요, 걔들이. 미군이 없었으면 우리는 또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걔들이 가장 무서운 건 뭐야? 미국이에요. 왜? 자기네들보다 더 무기 체제가 앞서 있으니까. 잘못 건드리면 자기네들이 죽을 판이니까요. 근데 원래는 미군이 어디 있었어요? 평택에 오기 전에 의정부에 있었잖아요. 의정부에. 그죠? 서울 위에 있었잖아. 그럼 서울 위에 있었으니까 북한군이 내려오고 싶어도 미군을 죽여야 서울 점령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지금은 평택이가 있잖아요. 그죠? 평택이가 있습니다. 근데 요새 트럼프가 대통령인데 저분은 내가 봤을 적에 내가 뭐 모르겠습니다만 TV로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돈만 주면 다 해결이 될 뿐이야. 세상을 옛날에는 정의의 자, 우리가 사도라 그랬잖아요. 미국이
그죠? 가난하고 힘든 나라를 지켜주고 이런 데를 알았잖아. 그죠? 근데 지금 뭐야? 근데 돈 뺏는 나라 같았어. 지금 보면은. 그죠? 완전 깡패요. 에? 그럼 앞으로 북한이 남한 침공을 미사일 쏘고 쐈어. 그러면 미국이 도와줄까요, 이제? 뭐라 그럴까, 이제? 트럼프가. 야, 돈 100조 원 해놔. 그럼 우리 도와줄게. 이런 얘기 안 할까요?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겁이 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지금 평택에 그래도 미군 부대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북한군이 내려와도 평택까지 내려오지만 평택에 미군 부대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걸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세종이 서울보다는 안보면에서 더 우수하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수도권에 있는 주요 기능들을 어디로 이전해야 된다? 지방으로 세종으로 이전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요 네 가지 그런 제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린 거예요. 근데 들어보면 이론적으로 뭐 아니다고 뭐 얘기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예, 세상살이가 다 그렇더라. 그래서 제가 쓴 시가 하나 있어. 시가. 그거 하나만 제가 한 번만 넘겨보실래요? 넘겨보면 거기에 세종가라는 시 보셨어요? 세종시 하여가. 하여가가 누가 쓴 거예요? 하여가 누가 쓴 거예요? 하여가. 응? 이방원이가 쓴 거잖아. 이방원이가요? 자, 이방원이가 쓴 거죠. 하여가가 뭐래요? 하여가 뜻이 하여가가 옛날에 그 정봉주하고 정봉주는 개성을 지키겠다 그러는 거고, 자 이방원이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서 부귀영화를 누리겠다 이런 뜻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세종시에도 500년 부귀영화 시대가 온다 이런 내가 글을 쓴 거예요. 하나가 여기 보면 세종시 하여가 만조백관이 북한산을 뒤로 하고 원수산으로 이동하네. 여기서 북한산이라는 건 서울의 청와대 뒷산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는 원수산은 여기 대통령실 뒷산이에요. 만조백관. 기득권 시대가 가고 보통 사람들의 시대가 오네. 그 다음에 개성 한양도 500년을 누렸듯이 우리도 이치 얼거져 100년지 누리리라. 개성 한양도 500년의 부경을 누렸어요. 우리 세종도 500년의 부경을 누리겠다. 예? 자,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밑에 이제 두 번째가 강남 아파트가 오르면 오를수록 행정수도 세종가는 시대는 빨라지네. 강남 아파트 계속 올라라는 얘기예요. 그 대신 서울에서 대통령실, 국회의사당 모든 기능으로 지방 가는 시대는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세종가야 성공하는 시대 오네. 세종가야 부자 되는 시대. 앞으로 세종가야 성공하고 부자 되는 시대가 온다 이런 얘기예요. 자, 개성 한양도 부귀영화를 누렸듯이 우리도 이치 얼거져 100년지 누리리라. 제가 이건 쓴 시입니다. 인터넷에 많이 올려놨어요. 인터넷에 많이 올려놨어요. 하여튼 이런 시대는 온다고 봅니다. 이런 시대는. 그렇게 너무 세종시에 대해서 내가 자신이 있어야 돼 항상. 세종시가 행정수도 온다는 내가 자신이 없는데 내가 세종시 어떻게 투자를 할 거요? 네? 그 다음에 밖에 가가지고 친구한테 야 세종시가 수도를 하는데 와서 여기 땅도 사고 너 여기 살아 이런 얘기 뭐 하잖아요. 나중에 잘못될까봐. 그죠? 그럼 내가 자신감이 있어야 그것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종시가 행정수도 되는 시대는 온다. 몇 년도에 2030년 정도면 옵니다. 네? 앞으로 5년뿐이 안 남았어요. 돈 부지런히 모아놓아요. 네? 돈 부지런히 모아놓으면 여러분 재산이 제가 봤을 때게 5천만 원이면 그 5억이 되는 그런 시대에도 온다. 네? 자, 그래서
그래서 그 다음에 자, 그래서 프린트물이 또 하나 있어요. 프린트물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자, 거기 보시면 상업지역 될 토지 찾는 방법. 땅 중에서 가장 비싼 땅이 어떤 땅이에요? 상업지역이죠. 그죠? 자, 그럼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건물이 이 상업지역이죠. 그런데 여기는 상업지역도 종류가 있어요. 중심상업, 일반상업, 근린상업, 유통상업, 얻은 거. 여기는 중심상업이에요. 일반 상업은 2차선 도로 변에 도담동 이런 데 있는 게 일반 상업이에요. 근린상업은 생활권 안에 있는 거. 우리가 한설동 안에 상업지역 있고 세롬동 안에 상업지역 있고 이런 데들 거기는 근린상업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이 행복도시 안에 상업지역은 지금 땅값이 얼마 갈까? 행복도시 안에 있는 거 평당 그 정도는 안 가요 아직. 아직 그 정도. 아직 그 정도는 안 가고요. 아직 안 가고. 우리가 강남함에 땅 한 평이 얼마 갈까요? 상업지역 같은 데. 강남은 한 5억 정도 가요. 한 5억 갑니다. 근데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가 우리 행복도시 이제 앞 여기 지금 여기 어반 아트리움 있잖아요. 이거 쭉 지을 적에 분양가가 한 2천만 원 정도 했어요. 분양가가. 네, 그랬다가 한 3천만 원 막 4천만 원 치고 올라갔었는데 경기가 안 좋으면서 또 떨어졌어. 지금요. 그래서 세종시 여기도 한 3, 4천 원 했었습니다. 3, 4천. 그런데 서울이 그래봐요. 서울의 10분의 1이죠. 자, 그러면 우리 행복도시 말고 자, 우리가 앞으로 상업지역이 변할 땅은 없을까? 자, 그래서 최초로 여러분들한테 세종시의 상업지역 변할 땅을 내가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럼 어디 땅을 사야 돼? 가르쳐 주면 뭐해? 돈이 없는데. 돈이 없는데 어떡할 거요? 자, 우리가 세종시가 가장 문제점이 하나가 있어요. 세종시의 문제점이 자, 그게 문제점이 자, 한 장 보시면 2040 도시기본계획이 있어요. 2040 도시기본계획. 2040 세종시 도시기본계획이 있는데 이게 2040년까지 세종시가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야. 한 장 넘겨보시면 지도 하나 있죠. 지도. 오른쪽에 지도가 3쪽을 보시면 맨 위에 뭐지 2040년도에 그 인구계획이 나와 있어. 얼마로 나와 있어요? 맨 꼭대기에 합계가. 네, 78만 5천이죠. 우리가 세종시가 2040년도에 78만 5천이 인구계획입니다. 네? 근데 솔직히 제가 이 78만 5천 가지고 행정수도 역할을 해요? 대전 인구가 150인데, 에이?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세종시 도시계획에 문제가 있다 이거는. 응? 저는 그래 봅니다 이거. 최소 100만 원 인구 계획을 만들어서 밀어붙여야죠. 그죠? 이 인구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응?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자, 한 장 넘겨볼게요. 그 사쪽 보실래요? 그 사쪽 보시면 수도권 전철 연장이라고 써 있어요. 써 있죠. 이제 앞으로 수도권 전철이 세종시까지 연장할 계획이 있습니다. 2040에 기본 계획이 들어왔어요. 이게 뭐 2040년까지 수도권 전철을 세종까지 연결하겠다 안 하겠다? 하겠다. 그 다음에 대전 반석에 있는 그 지하철 있죠. 그거를 도치원 청주를 거쳐서 자 우리가 청주까지 연결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2040년까지 대전에 있는 반석에 있는 지하철이
세종을 거쳐 저치원을 거쳐 청주도 가는 그런 시대가 온다, 이런 얘기. 물론 이거는 계획이기 때문에 안 될 수도 있지만 일단 계획은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수도권 전철이 천안에서 세종까지도 내려오죠. 여기 보면 그러면 우리가 대전 반석에서 저치원까지만 연결하면, 예, 청주까지 가면 서울 지하철이 세종까지 와서 대전까지 가는 시대가 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앞으로 그러면 청주까지 세종까지 지하철을 연결한다 그러면 청주 사람들이 세종 와서 쇼핑하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겠네, 그죠? 그죠? 2040년 가면 지금 여기 뒤에가 백화점 보지잖아요. 옆에가 2040년이 가면 백화점도 들어올 수 있겠거든. 네? 지금은 인구가 뭐 교통도 안 좋고 인구도 없는데 안 되지만, 네? 2040년 경만 되면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걸 보면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저치원이라는 도시는 앞으로 어떻게 변한다. 수도권 전철도 오고 대전에서 있는 지하철도 청주로 가니까 앞으로 전철의 환승역이죠. 그럼 앞으로 조천도 좋아지지 않겠냐 보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BRT가 앞으로 천안까지도 가거든요. 그러면 그게 조천을 거쳐서 가기 때문에 조천도 괜찮아지겠다,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이제 보는 거라. 근데 세종시가 문제점이 있어요. 무슨 문제점이? 자, 5쪽을 보실래요? 세종 국가산업단지. 자, 우리가 요 저치원 가다 보면 왼쪽 편에 지금 세종 국가산업 와천리 국가산단 조성하는 거 아시죠? 근데 그거 국가산단 조성하는 하는데 저거 조선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 못 봤어요. 제가 유일하게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왜 안 된다고 얘기할까요? 제가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왜 안 된다고 얘기할까요? 저기다 공장을 지으면 나중에 무슨 문제가 발생해요? 지금 저기서 산업단지가 공장 아니에요? 공장이잖아. 그럼 공장을 지으면 무슨 문제가 발생해요? 되게 지금 우리 세종시 여기 이제 행정유지 복합도시 보실래요? 이 대중교통 중심도로가 지금 현재 6차선인데 2차선은 버스 전용차라고 4차선이잖아요. 지금 아침에 통근 시간대에 막혀 안 막혀요? 막히죠. 뭐 엄청나게 막혀요. 근데 앞으로 여기 대통령실하고 국무총리 국회의사당 내려오면 여기 도로 어떻게 될까요? 이 개판돼요. 개판된다고. 그러면 도시계획 10년도 못 내다봤다, 이런 얘기야.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도시계획 10년도 못 내다보면 도시계획을 만든 거예요. 응? 우리나라 국가가 하는 도시계획이 이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응? 최소한도 이 도로 대전에 지금 10차선은 되잖아. 10차선은 만들어야 돼, 중심도로는. 응? 근데 이걸 6차선을 만들어 놨으니 이거 나중에 가면 오도가요 뭐 할 거야. 대통령실 내려오고 국무총실 내려오면 이제. 에? 물론 외곽도로 만들겠지. 그렇지만 엉망진창 될 거다, 교통은. 10년도 못 내다본다는 얘기. 10년도 못 내다본다. 자, 근데 내가 왜 그러면 저기 산업단지를 왜 반대할까요? 와천리 국가산단을. 왜 반대할까요? 자, 우리가 도시가 성장을 하게 되면, 자, 우리가 서울로,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의 수도니까 서울로 먹고 살기 위해서 갔지 않았어요? 저도 옛날에 고향이 경상도예요. 저도 서울로 먹고 살러 갔어요. 저 인천으로 제가 갔죠. 응? 자, 지방에 있는 애들은 서울로 자 야간 열차 타고 상경을 합니다. 에? 아버지 서울 가서 돈 벌어 올게요. 이렇게 다 다녀요.
그러면 자, 서울로 사람들이 지방에서 오다 보니까 무슨 문제 발생해요? 서울에 무슨 문제 발생해요? 주택 문제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럼 서울 안에 옛날에 공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근데 서울 지금 공장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건 다 어디 갔어요? 주택 문제가 발생하니까 서울에 있는 공장을 다 지방으로 내쫓았어요. 에? 지금 서울 공장이 다 인천에 와 있어요, 또. 에? 그럼 인천은 다 공돌이만 사는 거예요. 공순이가 사는 거고. 에? 그러면 자, 우리도 세종시가 행정 수도가 되면 대통령실도 있고 국무총 우리가 국회 의사당도 오면 전국에서 사람들이 살러 들어와 안 들어와요? 이제 2030년 넘어가면 그런 시대가 와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발생해요, 세종 안에? 주택 문제가 발생할 거예요, 이제. 그러면 지금 여기 그 와천리 국가산단이 있는데 거기는 뭘로 만들어야 돼? 사람단 주거단지로 만들어야지 공장을 만들면 안 되죠. 공장을 만들면 놔주지 저 공장 또 뜯어서 밖으로 내쫓아야 돼, 이제 또. 그때 가면 지금 여기 가다 보면 저 월화리 가다 보면 공군부대 있죠. 그거 지금 확장해야 안 해? 막 성토해서 막 지금 하자고 있잖아요. 그 공군부대 저 외곽으로 쫓아내야 돼, 안 쫓아내야 돼? 나죽을 위해서. 10년 뒤에는 저거 뭐 다 쫓아내야 돼. 근데 돈 들여서 지금 해야 안 해? 그죠? 그러면 아까도 얘기해 10년을 못 내다봤네. 그 도시에 10년을 못 봐. 그 잘난 그 정치인들을 보시면 제가 세종시를 보면서 답답합니다, 저는. 10년을 못 내던 도시계획을 가지고 나중에 가면 또 다 뜯을 텐데. 예? 제가 이제 여기 가서 이런 얘기. 대전 가는 지금 여기 반석 가는 자전거 도로 있어, 없어요? 그 자전거 도로 타는 사람 봤어요? 처음에는 반짝해서 신기했으니까. 처음에 내가 저거 만들 적에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탁상공론이다, 저거. 저거 도로 중앙에다가 매연 맞고 저거 살 사람이 누가 있냐? 예? 근데 저거 얼마를 발랐어요, 저기다가? 1,000억을 바른 거예요, 저게. 1,000억이면 그 밥 한 끼 못 먹는 사람들 수도 없이 많아요. 응? 그 사람들 밥 주면 걔들 다 살아. 그 1,000억 가지고. 응? 저렇게 발라놓고도 저걸 옛날에 행복청장 하던 이충재 청장이 만든 작품입니다. 저게 저는 1,000억이면 우리 보통 내가 발주를 해야 커미션 얼마 받아요? 1,000억이면. 예? 1,000억 발주하면 보통 기업에서 발주하면 커미션 얼마 받아? 공공연하게 얘기해야 10%. 예? 뭐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보지만, 예? 그 많은 돈 발라가지고 그냥 막 못 쓰는 건물들 수도 없이 많아요. 이게 탁상공로로 한 거예요. 이 세종시를 보면 많이 그런 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세종시예요, 저는. 하여튼 이제 우리가 세종시가 조금 이제 그런 면이 있다 이렇게 보고, 그 한 장 넘겨 보시면 7쪽 보실래요? 요거 보면 이게 이제 세종시의 읍면지역 도시공간계획인데, 우리가 세종시가 문제점이 뭐가 많은가 하면, 세종시 문제점이 지금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개발이 됐잖아요, 여기가. 그러면 여기 아파트 지금 얼마가요? 지금 여기 뒤에 나성동 여기 저 호수공원 보이는 거 얼마가요? 예, 15억 가죠. 그럼 한 가지 물어볼게요. 저 부강에 가면 33평형 아파트 얼마 갈까요? 예? 3억 안 가요.
예? 그러면 저 전위에 가면 34평 아파트 얼마 갈까요? 자, 그러면 지금도 세종시도 보세요. 서울하고 판박입니다. 서울도 가보면요, 강남에 있는 사람은 잘 살고 그 바로 옆에 판자촌이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우리나라가요, 지붕은 한 지붕인데 한쪽은 잘 사는 사람, 한쪽은 못 사는 사람 이렇게 살아요. 우리나라가. 근데 세종도 지금 그 꼴이 나 있어요. 그 꼴이 나 있다고. 그러면은 자, 세종시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해야 될 일이, 응? 세종시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서울이 되지 않기 위해서, 자, 세종은 서울처럼 또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세종은 그래도 다 같이 잘 사는, 자,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행복중심 복합도시 말고 읍면지역도 개발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개발해야 돼요. 읍면지역도 이제. 자, 장군면도 개발하고 조치원도 하고 부강 전이는 다 이제 해야 됩니다. 왜? 그 동네 사람들도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다 같이 세종 시민인데 이제는, 그죠? 근데 내가 2040 여기 도시 기본 계획을 보면 이게 잘 살자는 수준은 아니고 그 동네에 조금 정비 하나 해주는 수준이야 이게. 그래서 제가 2040 도시 기본 계획을 너무 못 짰다. 응? 좀 시민들한테 희망을 주는 기본 계획을 짰으면 좋은데 그게 아닌 것 같다 하는 걸 좀 보게 됩니다. 이게.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프린트물 하나 더 볼게요. 상업지역 될 토지 찾는 방법. 요거 하고 조금 쉽게요. 자, 우리가 세종시의 문제점이 결국엔 잘 사는 행복도시, 못 사는 읍면지역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완화하려고 그러면 읍면지역도 어떻게 해야 돼? 읍면지역도. 자, 앞으로 도시지역 다 만들어야 돼. 도시지역을 만들어야 아파트 질 수 있어 없어요? 그래야 아파트 짓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앞으로 2030년 넘어가면 수도가 되면서 외부에서 사람들이 세종시로 살러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들어온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오는 것을, 자, 우리는 준비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준비해야 돼요. 그러려면 땅덩어리가 있어야 돼. 도시지역이. 저기 농림지역이고 관리지역, 그 아파트 지역 못 짓잖아요. 응? 그러면 우리가 미래를 대비해서 세종시 주변의 도시계획을 다 바꿔야 됩니다. 세종시 주변의 도시계획 다 바꿔야 돼. 자, 우리가 전이도 조치원 읍처럼 그런 도시지역으로 다 바꿔야 되고요. 자, 우리가 연동면, 장군면 이런 데도 다 앞으로 싸그리 바꿔야 돼요. 싸그리. 근데 자, 우리가 지금 세종시가 주변의 읍면지역 중 도시지역으로 바뀐 지역이 어디 있고 안 바뀐 지역이 어딘지 알아요? 세종시 읍면지역 중에 도시지역으로 바뀐 지역은 어디에 될 수 있어? 어디는 농촌지역이고 어디는 도시지역이에요. 이걸 모르면 이제 도시지역이 어딘지를 못 찾죠. 바뀔 때가 어딘지를 못 찾는 거예요. 이제. 자, 우리가 지도를 일단 볼게요. 지도. 자, 지도를 보면 여기가 조치원읍이에요. 조치원읍은 여기 빨간색 나와 안 나와요? 나오죠.
그러면 빨간색이 나온다는 건 상업지역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이건 도시지역이에요. 그러면 조치원읍은 도시지역이에요. 그러면 자 한번 전이면을 볼까요? 전이. 이거 빨간색이 있어 없어요? 있죠. 여기는 그래도 도시지역입니다. 근데 도시지역인데 섹터가 조금 작아요. 전이가 좀 작습니다. 도시지역. 근데 우리가 읍면지역 중에 도시지역이 있는지가 어디에다? 조치원읍도 있고 어디도 있다? 전이도 있다. 그 다음에 부광을 한번 볼게요. 부광. 여기도 빨간색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여기도 상업지역이 있어요. 여기도. 근데 섹터가 여기도 작습니다. 그 다음 금남면 볼게요. 금남면. 여기거든요. 금남면이. 여기도 상업지역이 이렇게 있어요. 그렇지만 면적은 작아. 그러면 자 우리가 장군면을 한번 봅시다. 장군면. 장군면 사무소가 어디 있어요? 장군면 사무소가 여기 있거든요. 여기요. 장군면 사무소가 한번 쳐볼까요? 장군면 사무소. 장군면 사무소. 이거 이자 써 있는 데 있죠? 여기가 사무소 있는데요. 여기가 장군면 사무소가 여기 있어요. 근데 여기 빨간색이 있어 없어요? 없죠? 이건 뭐예요? 이건 뜻이 뭐죠? 여기는 상업지역 주거지역이 없어요. 뭐만 있어 이거? 여기는 계획관리인. 그러면 여기는 아직 농촌지역이다 아니다? 농촌지역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금남면하고 장군면하고 차이가 뭐예요? 금남면하고 장군면 차이. 다녀봤을 거 아니야. 금남면에 아파트 있어 없어요? 장군면 가서 봤어요 못 봤어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주거지역이 아니니까 아파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가 발달한다 안 한다? 뭐 한다 이래. 그러니까 이 지역을 앞으로 도시지역으로 만들어야 돼 안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야 된다. 예? 그럼 여기 상업지역으로 변할 땅이 있다 없다? 있다. 응? 장군면은 지금 다 땅이 계획관리야. 여기 앞으로 상업지역으로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한다. 자 그러면 없는 지역을 내가 일단 보여줄게요. 없는 지역. 자 우리 장군면도 상업지역 변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볼게요. 여기가 연기면이야. 여기가 연기면이야. 연기면 사무소가 뭐 여기 어디 있을 거야. 근데 여기도 뻘건 게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럼 여기도 다 뭐예요? 계획관리예요. 여기도 지금 여기가 다 계획관리라고. 이까지 지금 치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다 수용지역으로 앞으로 이제 택지개발 들어올 때고. 여기까지 치고 나갔으니까 지금 여기도 다 묻어 있을 거예요. 이제 앞으로. 연기면도 앞으로 상업지역으로 변한다. 자, 그다음에 연서면. 연서면은 지금 여기도 보면 여기 봉암리인데 여기도 상업지역 없어요. 여기도 없거든. 그다음에 연서면 사무소가 어디 있냐면 연서면 사무소가 조치원 가다가 이쪽에 가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다고. 여기도 보면 상업지역이 없어. 여기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연서면도 없고 연기면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연동면 가봐. 연동면도 가보면 자,
연동면 사무소가 이쪽에 어딘데? 연동면 사무소가 여기가 연동면 사무소 쪽이야. 내판 이쪽이 여기가. 여기도 상업지역이 없어요. 여기도. 그럼 여기도 앞으로 도시지역으로 바뀐다. 그 다음에 전동면 가보면 전동면도 없어. 소정면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읍면지역 중에서 상업지역이 없는 면사무소 주변은 앞으로 다 바뀐다 안 바뀐다? 다 바뀐다. 이렇게 봐야 돼요. 다 바뀐다. 응? 다 바뀐다고 봐야 돼. 다 바뀐다고 봐야 돼. 앞으로 상업지역으로 바뀔 지역은 면사무소 주변은 다 상업지역 싹 바뀐다고 보셔야 돼요. 그 중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줄 게 하나 있어. 저치원을 한번 볼 게 있는데, 여기 보면 저치원에 보면 저치원 공공주택지구로 써있어 앉아 있어요. 여기 지금 여기가 저치원인데, 저치원이 일본국도 주변으로 이쪽은 개발이 됐지만 이쪽은 개발이 안 됐어요. 이쪽으로. 근데 공원이 지금 이쪽으로 나가 있어요 지금요. 그리고 여기가 다 주택단지로 들어온다고 앞으로. 여기가 그러면 요 지역 있어요. 요 지역. 지금 여기가 지금 보세요. 요 오른쪽은 상업지역이잖아. 그죠? 그러면 요 지역 왼쪽에 있는 요 지역 여기도 상업지역으로 변할 거예요. 이제 요 지역. 응? 여기가 동네 이름이 침산리. 요 침산리 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변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쪽이 뭐가 되고 주택단지가 들어온다고 지금. 이쪽이 주택단지가 들어와요. 지금 이쪽이 주택단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요 침산리 쪽이 뭘로 변한다? 상업지역으로 변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세종시가 앞으로 상업지역 변할 데가 어디 있어요? 장군면, 연동면, 전동면, 자, 이런 데 있죠. 그 다음 침산리, 이런 지역들이 앞으로 상업지역으로 변할 지역이다. 앞으로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땅을 어디가 사야 된다? 예, 지금도 많이 비쌉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그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다. 예?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세종시가 만약에 거기가 상업지역으로 바뀌었어.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도계리가 보면 도계리 면사무소 주변에 2차선 도로가 있어요. 2차선 도로에 붙은 땅 얼마 갈까? 지금 얼마요? 200~300짜리 땅이 있어요? 거의 돈 1,000만 원까지도 지금 육박했다가 요새 좀 떨어가지 한 700~800 할 거예요. 요새. 예.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볼게요. 만약에 거기가 도시지역으로 바뀌면 얼마 갈까? 도시지역으로 바뀌면 2천만 원 갈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를 항상 이렇게 좀 이렇게 읽으면 대략적으로 저 정도는 갈 수 있어. 그러면 투자하는 데는 겁이 없어요. 근데 그런 거 없이 지금도 700만 원인데 비싼데 이래 생각하면 못 가는 거예요. 그죠? 못 가는 거라고. 그래서 그 지역이 앞으로 얼마까지 갈 수 있다? 2천만 원은 충분히 갈 수 있어요. 2천만 원 충분히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세종시가 2030년에 행정수도가 되면 세종시 주변에 우리가 땅값이 또 오른다. 무슨 얘기예요? 전국에서 사람들이 살러 세종시 들어온다 이런 얘기예요. 왜 우리가 서울이 그랬던 처럼 행정수도만 된다 그러면 그럼 외부에서 사람들이 세종시 살려 들어오면 뭐가 문제가 발생한다? 주택 문제 발생한다. 주택 문제가 발생하면 세종시에 뭐 만들어야 돼? 신도시 개발해야 돼. 또 이제요. 신도시 개발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 시대가 또 온다. 네?
서울을 성장 과정을 봤거든요. 우리가 서울 성장 과정을 못 봤으면 이런 소리 안 합니다. 자, 우리가 수도도 세종으로 오고 앞으로 세종이 또 땅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또 온다. 여러분들이 세종시에 계시니까 긍지를 가지고 오늘 수도가 세종시로 오는 그걸 봤잖아요. 법률을 보셨잖아. 법률을 안 봤으면 여러분들이 그렇죠. 법률을 보셨기 때문에 세종시에 산다는 거에 긍지를 가지고 어디 가도 앞으로 세종시 수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한 10분만 쉬었다가 할게요.